옆집 남편은 퇴직하고 받은 연금으로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 사진을 올립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 라는 글과 함께 말이죠. 그 사진을 본 아내가 한숨 쉬며 묻습니다. 여보, 우리는 언제 저런 거 해봐? 순간 남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생활비 통장 잔고가 머릿속을 스칩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저 다른 선택의 결과였을까요? 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실제 은퇴한 가구의 무려 57%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생활비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그 전쟁의 본질과 평화를 찾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한 김용진 씨. 퇴직 후 처음엔 홀가분했습니다. 30년간 성실히 일했고 자식들 다 키워냈고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 든든한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막상 받아든 월 120만 원의 국민연금 고지서는 현실의 냉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자녀 결혼과 남은 대출금 상환에 소진된 후였습니다. 남은 것은 이 집 한 채. 아내 박선영 씨의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서운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좀 허리 펴고 살 줄 알았더니. 이 말은 남편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용진 씨는 집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 며 버럭 화를 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평생의 성실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이 부부에게 집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집은 부부의 행복을 가두는 황금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월 수입은 팍 줄었는데 재산으로 잡히는 집 때문에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2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생활비는 갈수록 빡빡해지고 부부 사이의 대화는 아껴 써라는 잔소리와 당신은 내 맘을 몰라준다는 한숨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김용진 씨 부부의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너무나 당연하고 숭고한 책임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곤 합니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은 다르다는 것. 통계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10여 년을 크고 작은 질병과 함께 보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은퇴 후 생활비 계획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와 간병비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간병비가 40% 가까이 급등했다는 소식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병원과 약값 걱정으로 보내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두 집의 운명을 가른 것입니다. 한 부부 상담 전문가는 재정 갈등의 핵심이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나만 희생한다는 불공정한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김용진 씨 부부는 집을 지키기 위해 서로의 오늘을 희생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당연해 보이는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황금 감옥에 갇히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 사회와 가정에 깊이 뿌리 내린 세 가지 위험한 착각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자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한 전문가는 자녀가 노후 대책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라고 경고합니다. 자녀 세대 역시 본인들 살기 팍팍해 부모를 온전히 부양할 경제적, 정신적 여력이 없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진집이 역설적으로 나의 오늘을 짐스럽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비교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덫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은퇴 후 소득 상위 계층은 월 400만 원 이상을 쓰며 여유를 누리지만 하위 계층은 월 100만 원으로 겨우 살아갑니다. 이 극심한 격차 속에서 우리는 나만 뒤처진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내가 가진 유일하고 가장 큰 재산인 집을 더욱더 굳게 쥐게 됩니다. 집이 노후의 활용 자산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어 자산으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착각은 바로 돈에 대한 대화의 부재입니다.
이제 좀 쓰자는 아내와 아껴야 한다는 남편. 돈에 대한 가치관 차이는 부부 갈등의 가장 큰 불씨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다툼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돈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그 결과 가장 크고 중요한 자산인 집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금기시되고 언젠가를 위한 것이라는 막연한 합의 아래 깊숙이 봉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의 사슬을 용기 있게 끊어낸 선택이 바로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인 옆집 박성호 씨 부부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여행 사진의 주인공이었던 옆집 박성호 씨 부부는 어땠을까요? 이들 역시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50대 중반부터 우리 집의 새로운 쓰임새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대화 끝에 부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보다 우리 힘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유산이다. 이 한마디에 합의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계획을 이야기하고 60세가 되자마자 주택연금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평생 일군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첫 연금이 통장에 찍혔을 때의 감격은 그 모든 불안감을 잊게 했습니다. 낡은 아파트는 더 이상 묶인 자산이 아니라 매달 여행 경비를 보내주고 부부의 웃음을 찾아주는 든든한 효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집은 더 이상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누릴 행복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껏 너무 한 가지 선택지만을 강요받아 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비 전쟁을 끝내고 싶다면 이제 우리 부부만의 평화 협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4가지 대화 주제를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려보시길 제안합니다. 첫 번째 대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남은 진짜 돈이 얼마지? 더 이상 감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국민연금, 개인연금, 예적금, 부채 현황을 종이 한 장에 모두 적어보세요. 옆집은 얼마 받는다더라. 가 아니라 우리 통장엔 얼마가 있다. 는 객관적 사실에서 출발할 때 비로소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여행 다닐 시간 얼마나 남았을까? 은퇴 후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쥐고 있는 돈을 언제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목돈이 정작 나의 병원비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화 주제, 이 집으로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집을 굳건히 지키는 것도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모두 훌륭한 선택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선택지 외에 우리의 노후를 위해 쓴다는 선택지를 나란히 올려놓고 진지하게 장단점을 따져보세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4번째 주제입니다. 돈 걱정 말고 나이 더 먹기 전에 하고 싶은 것 딱 3가지만 말해봐. 생활비 전쟁의 근본 원인은 존중받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서로의 꿈을 묻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유럽 여행이 무리라면 동네 맛집 탐방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공동의 즐거움이 생길 때 돈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옆집 남편의 해외여행이 부러웠던 진짜 이유는 어쩌면 돈의 액수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웃고 있는 행복한 표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에게 든든한 집을 물려주는 것도 훌륭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 부부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의 소중하고 건강한 시간을 맞바꿀 가치가 있는지 오늘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쟁을 할 것인가, 여행을 떠날 것인가? 그 선택의 열쇠는 바로 지금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마주 앉은 그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가정의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모을 때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